오빠, 퇴근 잘했어? 궁금해서 죽는 줄 알았어. 아침에 발전소 짓는데 10년, 데이터 센터 짓는데 3년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 중간에 전기는 어떻게 해? 그냥 부족한 채로 버티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나지. 실제로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랑 정부들이 그 5에서 10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에 돈을 엄청 쏟고 있어. 그 전략들을 알아볼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야. 그럼 임시로 쓸 수 있는 전기 같은 게 있어? 좋은 질문인데 약간 프레임을 바꿔보자. 임시 전기라기보다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이 있어. 첫째, 빨리 지을 수 있는 발전소를 먼저 짓기. 둘째, 이미 만든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쓰기. 셋째, 아예 발전소 없이 데이터 센터 옆에 작은 발전기를 붙이기. 오, 뭔가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해. 하나씩 알아보자. 지난번에 발전소를 레스토랑 주방으로 비유했잖아. 원자력은 가마, 석탄은 장작 화덕이라고. 근데 가마 만드는데 10년 걸리면 지금 당장은 못 쓰잖아. 그래서 나온 해법이 가스터빈이야. 가스터빈이 뭔데? 쉽게 말하면 초대형 조립식 주방이야. 비행기 제트 엔진이랑 원리가 비슷한데 천연가스를 태워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어. 핵심은 뭐냐면 대형 발전소에 비해서 빠르게 설치할 수 있어. 2에서 3년이면 가동할 수 있거든. 아,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가스터빈을 먼저 세우는 거구나. 정확해. 실제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가스터빈을 미친 듯이 사고 있어. 기존 시장을 지배하던 지이나 지멘스 같은 회사들은 이미 2029년까지 주문이 꽉 찼대. 그래서 한국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한테까지 주문이 오고 있는 상황이야. 헐, 한국 회사한테? 두산에너빌리티가 2026년 3월에 미국 빅테크 기업이랑 380메가와트급 초대형 가스터빈 7기 계약을 했거든. 약 1.2조 원 규모야. 기존 강자들이 물량을 소화 못하니까 납기를 빨리 맞출 수 있는 두산의 기회가 온 거지. 와, 대박. 근데 가스터빈도 결국 화석연료 아니야? 탄소 배출은 어떻게 해? 날카로운 질문이야. 맞아, 천연가스도 화석연료긴 해. 석탄보다는 탄소 배출이 적지만 친환경은 아니야. 그래서 가스터빈은 브릿지 역할이야.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완성될 때까지 버텨주는 역할이지. 영원히 쓸 건 아니고. 두 번째 전략은 ESS야.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말하지. 그게 뭔데? 배터리 같은 거야? 맞아, 개념은 우리 핸드폰 보조 배터리랑 같아. 전기가 남을 때 저장해뒀다가 부족할 때 꺼내 쓰는 거야. 근데 규모가 완전 달라. 컨테이너 크기의 거대한 배터리 수백 개를 깔아놓는 거야. 왜 이게 필요한 건데? 이유가 두 가지야. 첫째, 태양광은 낮에만, 풍력은 바람 불 때만 전기를 만들잖아. 근데 전기가 필요한 건 밤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낮에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ESS에 저장해뒀다가 밤에 쓰는 거야. 아, 완전 보조 배터리네, 진짜. 둘째,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기가 필요해. 근데 전력망에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ESS가 있으면 정전이 생겨도 바로 전환돼서 데이터 센터가 꺼지는 걸 막을 수 있어. 오, 그러면 ESS 관련 회사들도 주목받겠네? 맞아. ESS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배터리 셀을 만드는 회사, 그걸 시스템으로 조립하는 회사, 그리고 전력 변환 관리하는 회사. 국내에서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 기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기기 기업이 관련돼 있어. 세 번째 전략은 뭐야? 이게 제일 미래적인 건데 SMR이야. Small Modular Reacto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이야. 원전을 작게 만든 거야? 응. 기존 원자력 발전소가 아파트 단지만 한 크기라면 SMR은 학교 운동장 정도 크기야. 300메가와트 이하 소형이야. 핵심은 뭐냐면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 가져다 설치하는 거야. 레고 블록처럼. 그러면 빨리 지을 수 있겠네? 맞아, 기존 원전이 10년 넘게 걸리는 걸 SMR은 훨씬 단축할 수 있어. 게다가 크기가 작으니까 데이터 센터 근처에 직접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송전망 문제도 해결되고 24시간 안정적인 전기를 바로 옆에서 공급받을 수 있거든. 오, 진짜?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문제는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야. 실제로 대량 보급되려면 2030년대 중반은 돼야 해. 근데 그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벌써 치열해. 미국에서는 유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같은 회사가 앞서가고 있고 한국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들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제조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어. 아까 가스터빈도 두산이고 SMR도 두산이야?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이랑 SMR 둘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전력 인프라 테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목 중 하나야. 2026년 상반기에 창원의 세계 최초 SMR 전용 공장도 착공할 예정이야.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전략을 알아봤는데 근데 사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
전기를 더 만드는 것 말고 전기를 보내는 길을 넓히는 것도 엄청난 투자가 필요해. 아까 말한 송전망, 변압기, 배전반과 같은 이런 전력 기기들. 아, 맞아. 고속도로가 꽉 차면 소용없다고 했잖아. 정확해. 실제로 변압기 같은 핵심 전력 기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야. 향후 5년 이상 물량이 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특히 초고압 변압기 분야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미국 전력망 교체 수요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어. 그럼 정리하면 전기를 만드는 쪽이 가스터빈 SMR이고 저장하는 쪽이 ESS, 보내는 쪽이 변압기 송전 이렇게 세 축이 다 뜨는 거네? 완벽해. 그리고 여기서 투자자로서 생각해볼 포인트가 있어. 이 세 축이 뜨는 타이밍이 다 달라. 변압기, 배전반 등의 전력 기기는 지금 당장 필요해서 이미 주문이 폭주 중이야. 가스터빈은 지금부터 향후 3년간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거고, ESS는 2026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SMR은 2030년대 중반 상용화 예정이라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 아, 타이밍이 다르구나. 가까운 순서대로 전력기기, 가스터빈, ESS, SMR. 이런 식이네. 맞아. 그래서 전력주라고 다 같은 게 아니야. 어떤 회사가 이 타임라인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 정리하면 전력 인프라가 완성되려면 5에서 10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메우기 위해 가스터빈은 빠르게, ESS는 저장으로, SMR은 미래 대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전기를 보내는 송전 인프라도 같이 커지고 있는 거지? 완벽해. 한마디로 전기를 만들고 저장하고 보내는 세 축 전체가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거야.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 핵심만 기억하면 돼. 전력 투자를 볼 때는 이 회사가 만드는 건지, 저장하는 건지, 보내는 건지, 그리고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보면 돼. 오빠 덕분에 뉴스에서 전력주 얘기 나오면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그치? 나도 뿌듯하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오빠가 알려줄게. 오늘도 고생했어. 오빠, 주말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빠한테 좋은 내용 배웠으니 맛있는 거 살게. 오케이, 콜.